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4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의 지혜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는 마음, 완벽해지려는 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장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고민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주, 소요유라는 말로 유명한 그 철학자입니다. 장자의 핵심 지혜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 자유로운 삶. 큰 것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이 진짜 쓸모다. 장자, 소요유 1편. 예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주었어요. 심어서 키웠더니 5섬들이나 되는 큰 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담으려니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고, 반으로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려니 너무 평평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어요. 크기만 클 뿐 쓸모가 없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요. 어째서 그것을 큰 뗏목으로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워놓고 논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까? 이 명언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당장 눈에 보이는 실용성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고요. 무용지용이란 쓸모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남들이 유용하다 하는 것만 쫓지 마라. 무용지용이 있다. 장자 소요유 1편. 어떤 목수가 큰 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구부러져서 집 기둥으로도 쓸 수 없고 가지가 울퉁불퉁해서 관으로도 만들 수 없구나.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장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이 나무가 수백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이오. 쓸모 있는 나무들은 진작 베어져서 죽었겠지만 이 나무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살아남았소.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이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효율과 생산성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에도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 철학, 여유, 쉼.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진짜 쓸모가 아닐까요? 작은 새는 큰 새를 이해할 수 없다. 각자의 세계가 다르다. 장자 소요유 1편, 대붕도.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이 물고기가 변하여 붕이라는 새가 되었는데 그 등의 넓이도 몇 천 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작은 매미와 비둘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위로 날아가는 것도 힘든데 저 새는 뭘 하겠다고 9만 리 높은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야? 장자는 이를 통해 각자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새에게는 작은 하늘이 전부이고 큰 새에게는 큰 하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부. 무위자연의 지혜. 기교를 부리지 마라. 진정한 기회는 자연스러움이다. 장자 양생주 3편 포정예우. 포정이라는 사람이 문예군을 위해 소를 해체했습니다. 손이 닿는 곳, 어깨가 기대는 곳, 발이 디디는 곳, 무릎이 대는 곳마다 확, 탁 소리가 나고 칼을 놀리는 소리가 쌩쌩 울려서 모두 음률에 맞았습니다. 문예군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습니까?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했습니다. 신이
좋아하는 것은 도인데 이것은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처음 소를 해체할 때는 온통 소 덩어리만 보였습니다. 3년 후에는 더 이상 소 전체가 보이지 않았고 지금은 정신으로 만나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칼이 뼈와 살 사이의 자연스러운 틈을 따라가니 19년째 써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포정의 이야기는 완벽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도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잘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길입니다. 기교와 테크닉을 넘어서 도의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라. 장자 응제왕 7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구멍을 만나면 채웁니다.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성인은 일을 하되 일에 매이지 않고 공을 이루되 공에 머물지 않으며 지혜가 있되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자연을 따르되 자연에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현대인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완벽은 없다. 장자 인간세 4편.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늘 부족함을 느낄까요? 완벽해지고 싶은데 계속 실수를 합니다. 공자가 장자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불완전함을 만든다. 달은 차면 기울고 물은 가득 차면 넘친다. 자연에서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간다.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완벽함이다. 우리는 완벽주의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장자는 완벽함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실수와 부족함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유로운 삶입니다. 3부 상대성의 철학.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나가 된 것인지 누가 아는가. 장자 제물론 2편 호전모. 옛날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팔랑팔랑 춤추는 나비였죠. 스스로 즐거워하며 마음대로 날아다녔는데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보니 틀림없는 장주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분명 구별이 있을 텐데 이것을 물어라고 합니다. 이 명언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듭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관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장자는 이를 통해 절대적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장자 제물론 2편.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 조련사가 도토리를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고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습니다.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결국 총 7개는 똑같은데 말입니다. 장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작은 새에게는 작은 하늘이 크고 큰 새에게는 큰 하늘도 작다. 모든 것은 비교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관점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매달리지 마라.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장자 제물론, 2편 도추론. 장자가 말했습니다.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은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이다. 마치 수레바퀴의 바퀴살이 모두 중심을 향하듯이 모든 견해는 하나의 중심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선악도 없다는 말입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는 것이다. 독을 먹으면 죽지만 그 독이 약이 되기도 한다. 칼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음식을 자르는 도구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이다.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회색지대가 더 많습니다. 장자는 절대적인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4부. 변화에 대한 수용. 변화를 거부하지 마라. 변화가 곧 도다. 장자 대종사 6편. 장자의 아내가 죽자 해자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자가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고 늙어서 죽는 것을 보았는데 울지 않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또 동이까지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니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시작을 살펴보면 본래 생명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으며 형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 기도 없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변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생겼습니다. 지금 또 변하여 죽음에 이른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자의 생사관은 혁명적입니다. 죽음마저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변화야말로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고 낮이 오면 밤이 갑니다. 저항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장자 인간세 4편.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가 장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바꾸려 하지 마라.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살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현대인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장자는 이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획에 없던 길이 더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다른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장자 대종사 6편. 장자가 해골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욕심 때문에 죽었느냐? 나라가 망해서 죽었느냐? 악행 때문에 죽었느냐?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늙음 때문에 죽었느냐? 그날 밤 꿈에 해골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죽음에는 군주도 신하도 없고 사계절의 걱정도 없습니다. 천지를 봄가을로 삼으니 왕의 즐거움도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장자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죽음도 하나의 변화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부. 진정한 행복과 관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하다. 장자 소요유. 1편. 어떤 부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신데 어떻게 그리 평안해 보이십니까? 저는 많은 재산이 있지만 늘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새는 큰 숲에 깃들여도 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는 큰 강에서 물을 마셔도 배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족자상조,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항상 만족합니다. 이 명언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자는 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내가 바뀌는 게 더 쉽다. 장자 인간세 4편.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고집이 세어서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공자가 장자의 지혜를 빌려 대답했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라. 내가 진정으로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행동은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며 갈등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내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인간관계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장자 양생주 3편. 어떤 사람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100년 후를 걱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다. 현대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입니다. 지금을 충실히 살면 미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걱정과 불안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부. 내면의 평화와 삶의 지혜. 마음을 비워라.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장자 인간세 4편 심재. 공자가 아내에게 가르침을 줄 때 장자의 심재법을 전했습니다. 뜻을 하나로 모으시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오.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들으시오. 듣는 것은 귀에서 그치고 마음은 형상에 매이지만 귀는 비어 있어서 만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도만이 허에 모이니 이 비움이 바로 심재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없다. 비움은 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심재는 장자 철학의 핵심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재개라는 뜻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온갖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하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움은 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장자 덕충부 5편. 장자가 어떤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왕골로 돗자리를 짜려 하지 마라.
왕골은 돗자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소나무로 젓가락을 만들려 하지 마라. 소나무는 젓가락이 되기 위해 자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 때 가장 아름답다. 남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나 역시 남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마라. 각자의 본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 명언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꾸려 하고 남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는 고유한 본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내지 마라. 화는 스스로를 해칠 뿐이다. 장자 인간세 4편. 어떤 사람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마음의 불이다. 남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내 집에도 불을 지르겠는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화는 자신만 태울 뿐이다. 물이 불을 끄듯이 냉정함이 화를 끈다. 화날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화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화가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화를 낸다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상대방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고 건강만 해칩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7부. 진정한 자유.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라. 그것이 좌망이다. 장자 대종사 6편. 아내가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좌망을 배웠습니다. 공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좌망이 무엇이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사지를 떨어뜨리고 총명을 물리치고 형체를 떠나 지혜를 버려서 대통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망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편견이 없고 변화하면 상수가 없구나. 정말로 현명하구나. 나도 너를 따르겠다. 좌망은 장자 철학의 궁극적 경지입니다.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아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잊고 순수한 존재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려라. 그것이 상하다. 장자 제물론 2편. 장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인은 자아가 없다. 자아라는 것은 남과 구별하기 위한 허상일 뿐이다. 나라는 것에 집착하면 괴로워진다.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실패.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럼 자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아가 없어도 삶은 계속된다. 오히려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강물이 바다와 하나가 될 때 더 큰 존재가 되듯이 개인의 자아가 우주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상하는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 때 더 큰 세계와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우주적 존재가 되는 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 지어락이다. 장자 추수 17편. 장자와 해자가 호수다리를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것을 보니 참 즐거워 보이는구나. 해자가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호수 위에서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이 유명한 대화는 공감과 이해의 본질을 다룹니다. 논리적으로는 해자의 말이 맞지만 장자는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직관적 공감, 이것이 바로 지어락입니다. 때로는 논리를 넘어선 감성적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8부 궁극의 깨달음.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 장자 소요유 1편. 장자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지인은 자기가 없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신인은 공이 없다. 무엇을 해도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일을 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다. 성인은 이름이 없다. 명예나 명성에 관심이 없다.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장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자, 공명심, 명예욕.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삶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를 얻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못하는 일이 없다. 장자 응제왕 7편 무이무부리. 어떤 왕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도를 얻은 성인은 무의로 다스립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하늘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해와 달을 움직이고 사계절을 순환시키듯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선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억지로 교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질서를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이무부리는 장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천지와 더불어 살아가라. 그러면 걱정이 없다. 장자 대종사 6편 천인아빌론. 장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땅의 이치를 이해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주의 큰 흐름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아라. 하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움이다.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땅의 이치란 무엇인가? 겸손함이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천인아빌은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주의 일부로서 살아갈 때 개인의 작은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장자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자가 2400년 전에 깨달았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법,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가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자의 말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오늘 하루 딱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 한마디만요. 그리고 숨가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장자가 2400년 전에 깨달았던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장자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성인은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아서 천지를 거울로 삼고 만물을 비춘다. 여러분의 마음도 고요한 물처럼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장자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